파산의 싹은 지금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단정한 삶으로, 즉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1년, 5년이 지난 후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기와라 게이 작가의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의 삶은 결국 많은 사소한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다 보면 삶이 훨씬 그전보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갖게 된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어서 회의가 늦어지거나 길이 밀리면 약속 시간을 못 지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락을 한다. 홋카이도에서는 D가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지금 홋카이도를 출발했어요. 하네다 공원에 도착했으니 바로 그곳으로 갈게요. 택시를 탔고 지금 신바시를 지났으니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D의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지각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니 조금 늦더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D처럼 나도 지각은 상대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약속 시간에 꽤나 늦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무리 미리 연락했다고 해도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엄연한 지각이다. 절대 지각하지 않기 위한 3가지 방법.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지극한 상식이다. 그리고 지각은 버릇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한번 지각하는 버릇이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늦게 된다. 만약 당신에게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 대책을 실천해보자. 예상 이동 시간을 30에서 50% 정도 늘려서 넉넉하게 잡는다. 전날에 다음날 필요한 것, 입을 것 등을 완벽히 준비해둔다. 서류 등을 특히 주의 깊게 점검한다. 이것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도표와 사진 등 보충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다. 사소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는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치면 나도 그거면 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따라 주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스토랑에도 큰 신뢰지만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메뉴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도 시원스럽게 진행하지 못한다. 메뉴판을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좀처럼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추천 메뉴인 연어를 먹어야겠다고 이미 결정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는 소고기 스테이크 먹을래 라고 말하면 나도 소고기 스테이크 먹을까? 라며 주문을 금세 바꾸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즉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간단한 메뉴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다. 의사결정을 못 내린 채 헤매거나 우유부단하다.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남들과 다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안다. 그래서 물건이나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한다. 기껏해야 레스토랑 메뉴 선택이지 라고 말하지 말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도 그 사람의 인품과 본성이 가차없이 드러나는 법이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만난 부자들 중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친해진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가끔 농담 삼아 짓궂은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일에 성공하고 돈도 충분해서 초연하게 인생을 즐기는 그들은 결코 그런 일에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금세 짜증을 내는 나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졌다. 오히려 그런 기분을 숨기려다 감정이 더 격해지기 일쑤였다. 좋은 기분은 성인의 매너.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과 지시에도 부정적이고 실수가 잦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도 K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거나 어두운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무척 바쁜 날에도 피곤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비교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된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도 특히 가족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상담이나 취재 틈틈이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 채워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돈과 인간관계 두 가지를 모두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자. 그러면 결핍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된다. 결핍이나 불만이 없으면 사고방식이 저절로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므로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밝은 태도가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자.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